반갑습니다. 저는 말이 되는 역사이고요. 기자조선 또는 기자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식민사관을 비판할 때 낙랑군이 현재의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러면서 유물의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 낙랑군이 아니라는 유물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기자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중국 땅에 살았던 기자를 만리나 떨어진 한반도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기자가 한반도로 왔다는 주장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되었는데 함허자라는 인물이 1406년에 천운소통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하늘의 운명을 이어받아 통치 질서를 계승한다라는 것인데요. 제목에서 벌써 냄새가 나죠. 혹시 성경책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통을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아니건 그 계통도라는 것을 보면 고대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겠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나라 왕의 계보라고 적어 놓은 것인데요. 삼황오제라는 것을 설정하고 자기들이 그 후손이라고 주장하려면 대를 이은 계통도가 필요한 거죠. 이 계통도에 있는 내용을 보면 탕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후에 미자, 제주, 기자에 이르러 주나라 무왕에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보신 그 책에 있는 함허자라는 인물은 사실 주원장의 아들인데요. 이 주원장의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있는 기록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홍무병자년인 1396년에 왕의 물건을 보관하는 곳 어부에서 우연히 비밀스러운 그런 서고에 있던 그 역대 제왕의 계보도를 얻었는데 들여다보니 다른 기록들과 연대와 세대의 순서가 많이 달랐다는 거죠. 뭐 왕, 또 뭐 비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정보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현대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명나라는 1368년에 주원장이 건국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서 역사 해석에 손을 댑니다. 이 계속 영토가 팽창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남의 땅이었던 곳을 자기네 땅이었다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게다가 이 함허자라는 인물은 왕족이었으니까 과거에 고구려나 발해에게 시달렸던 기록을 읽었을 것이고 명나라 때의 고려나
조선이 그 후손이라면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조선이 명나라에 대해 사대를 해야 하는 역사적 근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라는 인물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짧은 구절을 한족들이 계속 인용했는데 적어도 이 당시까지는 기자가 봉해진 또는 기자가 도망갔다는 조선이 한반도의 이씨조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 기록에 보시면 기자가 있고요. 통전을 인용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의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의무려산의 그 의무와 글자가 같습니다. 또 요수가 보이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나라가 멸망하고 후한 때까지의 기록이 공손강에게 뺏겨서 기자의 계통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공손강은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공손도의 아들입니다. 요동과 평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주사라는 것을 인용해서 기자가 중국인 5,0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갔는데 요수를 건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순서로 봉작을 받고 조공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그 기원이 바로 기자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천운소통이라는 이 책은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기자에 대한 부분은 A4 용지 한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거의 다고요. 그냥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이 참고로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이 되었는데 1421년까지는 수도가 남경이었고요. 1421년에 지금의 북경으로 천도를 한 겁니다. 이 책은 1406년에 편찬한 거니까 남경 시절에 쓴 것이고요. 당시에 이 함허자라는 인물이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이니까 학자들이 갑론을박했겠지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난 16세기 말에 이 기자 동래설을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신사임당의 아들 이율곡입니다. 율곡 이이가 1568년에 명나라에 다녀왔고 윤두수라는 또 인물이 1577년에 북경에
갔는데 이 윤두수가 갔을 때 명나라 사람들이 기자에 대한 견해를 물었나 봅니다. 천운소통이 편찬된 지 100년이 넘었으니까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도 되고 조선 학자의 의견이 궁금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윤두수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돌아와서 기자지라고는 글을 씁니다. 1580년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이율곡이 기자실기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이율곡이 쓴 기자실기 1580년인데요. 이것의 일부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자는 마침내 중국을 떠나 동쪽으로 조선에 들어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삼게 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보신 그 천운소통에 있는 내용과 아주 잘 통하죠. 이것을 보면 이미 함허자의 기자동례서를 이율곡은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동강을 언급하면서 기자가 평양에 있었다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로부터 지극하고 끝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실제 행적을 집집마다 외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마치 북한에서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지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높이 평가받는 이율곡이지만 (10만 양병설이라고 하죠. 명나라에는 이렇게 영혼까지 빼다 바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추측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이런 부류에 속한 거 아닐까요? 이 이율곡이 기자실기를 쓰게 된 경위를 적었는데 윤두수가 기자지를 썼는데 내용이 잡다했다. 자기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본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요약본,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요. 게다가 요약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던 당대의 학자니까 대대로 이율곡의 이 요약본이 조선 선비들의 기준점이 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학자라고 말들 하지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학자는 몇 안 되니까요. 대부분은 유명한 다른 학자, 대개 자기 스승이겠죠. 그런 학자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거죠. 감히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반도의 학문 풍도가 그랬습니다. 통설을 비판하면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명나라 초기의 함허자라는 인물이 조선을 이씨조선이라고 확정을 해서 주장했고
그걸 선조 때의 유명한 인물이었던 이율곡이 요약본으로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암기시킨 겁니다. 이율곡이 뼈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후대 학자들이 나머지 살을 붙이는 작업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했고, 그걸 일본 학자들이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과서로 만들어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서삼경인 맹자에 보면 주나라 무왕의 형제를 노나라에 봉했고 강태공을 제나라에 봉했을 때 방백리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보다 더 큰 땅을 받았을 리 없고 혹시 같다고 해도 방백리면은 한 변의 길이가 약 4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시조선이 왜 나오나요? 중국 측의 기록을 통해서 사실을 들여다보면 기자에 대한 진실이 어떤 것인가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계속 소개한 중국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산서성의 통지에 보면 기산이 기자가 처음 봉업을 받은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기주의 치소였다고 하고요. 또 당나라 헌종 때인 812년에 완성된 족보인 이 성찬에는 요주 유사현 동남리 30리의 옛 기성이 있는데 이 기성은 요서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산서 통지 25호에는 요산이라고 또 적어 놨고요. 또 이 유사현지에 보면 기자가 유사에 처음 시급을 받았고 그래서 당나라 때 기주라고 이름 지었으며 사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가 봉해졌다는 산서성 유사현입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기자 동래설에 이런저런 의견을 달았지만 이 근본에는 기자가 한반도에 있는 평양에 왔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해 있습니다. 고구려가 태원을 공격했다던가 하는 기록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다.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에서는 종교였습니다. 학문이 아니죠.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지금까지도 기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반도 평양에 와서 문명을 전했다는 그런 극단적인 견해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자라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었고 중국 산서성 유사현 어리 근처에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낙랑문도 산서성에 있었고 고조선도 고구려도 이 산서성 옆에 있었던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